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생명과학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능 특강 52페이지. 자, 근육의 수축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골격근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골격에 붙어 있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뼈에 붙어 있고요. 몸의 움직임에 관여를 합니다. 이러한 골격근은 운동 뉴런의 명령을 받아서 수축해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이렇게 뼈에 붙어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힘줄, 결합 조직이에요. 그래서 힘줄에 의해서 뼈에 붙어 있다. 자, 골격근이 이제 작용을 할 때 어떻게 작용하는가? 자, 그 내용을 볼 텐데, 일단, 자, 뼈와 뼈는 뼈와 뼈 사이를 관절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리고 뼈와 뼈 사이를 또 이어주는 결합 조직이 인대라고 하는 조직이에요. 자, 그래서 이 두 뼈가 움직이도록 해야 하는데, 자, 그렇게 움직일 때에 보통 쌍으로 근육들이, 자,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이제 움직임을 이루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팔의 움직임을 보면, 자, 팔을 굽힐 때, 이렇게 팔을 굽힐 때, 팔의 앞쪽에 있는 이두박근, 이제 두 갈래로 이루어진 근육에서 이두박근이 이렇게 불러요. 자, 그래서 앞쪽에 있는 이두박근이 수축하고, 뒤쪽에 있는 삼두박근 역시 세 갈래로 이루어진 근육입니다. 그래서 뒤쪽에 있는 삼두박근은 이완, 수축하고 이완해서 팔이 이렇게 굽혀지는 거예요. 자, 반대로 팔을 펼 때에는 앞쪽에 있는 이두박근은 이완하고, 뒤쪽에 있는 삼두박근은 수축합니다. 이게 수축하고 여기는 쭉 펴지면서 팔이 이렇게 펴진다. 자, 요렇게 이제 이 근육이 움직임을 만들어낸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골격근의 구조로 들어갈 텐데요. 구조의 그림을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 보이잖아요. 자, 이 그림 전체 그림 중에서 우리는 기준을 하나 잡아서 보아야 하는데, 자, 여기에 보면 일단 첫 번째 근육 섬유 나와 있는 것. 자, 이 근육 섬유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근육 세포가 되겠습니다. 얇은 걸로 쓸게요. 자, 근육 세포. 이 근육 세포의 특징은 다핵 세포라고 하는 겁니다. 다핵 세포, 핵이 여러 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발생 과정에서 여러 개의 세포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세포가 된 경우거든요. 그래서 근육 세포는 다핵 세포의 성질을 가진다. 자, 위에 여기 보면 근육 섬유는, 자, 근육을 구성하는 근육 세포이다. 여러 개의 핵이 존재한다. 바로 다핵 세포의 특징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그것의 상위 단계로 가볼게요. 자, 근육 섬유 여기가 보면 근육 섬유, 근육 섬유, 근육 섬유, 근육 섬유, 근육 섬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근육 섬유들이 모여서 근육 섬유 다발을 만듭니다. 우리 꽃다발처럼 근육 섬유 다발을 만들어요. 자, 근육 섬유 다발이 또 여기도 다발 이러고요. 그래서 근육 섬유 다발이 모여서 우리의 근육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되겠죠? 자, 그리고 이 근육 섬유는 또 다시 이 안쪽에 또 세세한 가느다란 섬유들로 만들어져요. 이것을 근육 원섬유라고 부릅니다. 자, 근육 원섬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섬유라고 부르는 것은 실처럼 가느다란 모양으로 생겨서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근육 섬유는 근육 원섬유로 또다시 이루어진다. 자, 근육 원섬유 이렇게 되잖아요. 원섬유 중에 하나를 쭉 뽑아서 이제 다시 살펴보면, 자, 또 이 안에는, 자, 기본 단위인 우리의 액틴 필라멘트와 그리고 마이오신 필라멘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액틴 필라멘트는 가느다래요. 그래서 자, 가는 필라멘트 이렇게도 부릅니다. 자, 그리고 마이오신 필라멘트는 조금 더 굵어요. 그래서 굵은 필라멘트 이렇게 부르게 된다. 그래서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 자,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이오신, 액틴, 자, 요것들이 이제 기본 구조로 자, 들어가게 되고, 이것이 근육 원섬유, 자, 만들고 근육 원섬유가 모여서 근육 세포인 근육 섬유가 된다. 자,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이 근육 원섬유의 이제 면을 보면 이제 이렇게 이제 띠처럼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 이게 이제 둥근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원반처럼 이렇게 이제 쭉 둘러서 이런 띠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하나의 단위로, 자, 근육 원섬유 마디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근육이 수축하는 단위로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근육 원섬유 마디. 기억을 해주자. 자, 근육 원섬유 마디 구조를 이제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근육 원섬유 마디를 이루는 것이 바로 지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쭉
지선이 있고요. 여기도 역시 이렇게 지선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선과 지선 사이를 근육 원섬유 마디 이렇게 부른다. 그리고 근육 원섬유 마디의 중앙에 M선이 있다. 자, 일단 쭉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각각의 이름이 왜 이렇게 지어졌는지 왜 이렇게 부르는지 살펴보고 또 이렇게 갈게요. 자, 그리고 여기 가운데에 H대 여기 이렇게 H대. 자, 그리고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굵은 필라멘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굵은 필라멘트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굵은 필라멘트. 자, 그리고 액틴 필라멘트가 가느다란 필라멘트,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가느다란 액틴 필라멘트, 액틴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오신 필라멘트와 액틴 필라멘트가 서로 이렇게 겹쳐져 있는 이러한 구조로서 자, 자리를 잡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아이대, 명대, 밝게 보여서 명대인데요. 자, 아이대라고 부릅니다. 아이대는 요 그림에서 보면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요 부위,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부위를 아이대, 밝게 보여서 아이대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쪽에도 액틴만 있는 부위는 아이대. 자, 그리고 우리의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이렇게 있는 부위는 암대, 어둡게 보인다 해서 암대인데요. A대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복잡하죠. 자, 마이오신만 있는 부위가 A대,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부위가 I대. 자, 그리고 이제 마이오신 필라멘트와 액틴 필라멘트가 이렇게 겹쳐져 있잖아요. 겹쳐져 있지 않고 이 마이오신만 가운데에 이렇게 존재하는 이 부위는 이제 H대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우리 지선과 지선. 자, 이 지선은 어디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아이대의 중앙에 지선이 이렇게 있게 되고요. 그리고 M선은 근육 원섬유 마디 전체에 있고, 자, 근육 원섬유 마디의 전체의 중앙에 M선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M선은 이 마이오신 필라멘트에서도 중앙에 이렇게 이루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G선과 M선은 이제 이 마이오신 필라멘트와 액틴 필라멘트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이제 결합시키는 구조물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M선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구조. 그리고 G선으로부터 이렇게 액틴 필라멘트가 뻗어 나오는 이러한 구조물 되겠어요. 자, 이 각각의 이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요거 이제 옆에다 놓고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이름을 보면 먼저 G선 이렇게 보면 이제 독일어에서 이제 따왔는데요. 이제 원반이라는 뜻. 자, 그리고 아이대 사이에 전절명으로 보면 이렇게 아이대의 사이에 자, 원반처럼 보인다라고 했는데 이건 지금 이제 단면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사실 근육 원섬유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둥글게 원반을 이루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원반처럼 지선이 여기 G선 이렇게 이게 쭉 둘러서 원반처럼 보인다. 자, 라는 뜻에서 원반이라는 뜻에서 따왔습니다. 그래서 G선 되었고요. 자, 그리고 우리 아이대. 자, 밝게 보여서 명대 이렇게 부르는데 밝은 띠아이띠 뭐 이렇게도 불러요. 그래서 이제 영어 아이소트로픽에서 이제 유래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을 뭐 등방성, 균질성, 그리고 단굴절성, 자, 이런 뜻을 가지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따와서 아이대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 그 다음에 A대, 암대, 어두운 띠 이렇게 이제 부르게 되는데요. 이것은 언아이소트로픽, 그러니까 이것은 비등방성, 그러니까 아이소트로픽에 언을 붙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비등방성 또는 균질성과 비균질성, 이게 이제 가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좀 그런 단어일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뜻에서 따왔다.
그래서 그냥 이제 우리는 이렇게 약자로만 배우게 되는데 이게 어디서 유래됐는지 여기 이제 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펴보는 거고, 이 어디서 유래됐는지 이 단어의 뜻을 절대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당연히 외우지 않아도 되고 참고 삼아서 이게 어느 단어에서 왔는가 그거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H대 아까 암대가 뭐였어? 마이오신 필라멘트 전체, 이거 전체를 암대라고 부르거든요. 마이오신 필라멘트 전체. 자, 이것의 암대인데 구조상 마이오신과 액틴은 서로 겹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겹쳐져 있는 부분 말고 마이오신만 이렇게 가운데에서 보이는 이 부분이 H대예요. 자, 그래서 H대는 여기 독일어 헬러에서 이제 유래되었습니다. 더 밝다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암대 중에서 가운데에 좀 밝게 보이는 부분이다 라는 뜻에서 H대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M선. 자, M선은 원반의 가운데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가운데라는 뜻으로 기억하면 되고, 가운데 M선, 가운데에 있는 M선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G선, M선, 그 다음에 I대, A대, H대. 자, 요것은 기억을 해줘야 돼요. 이것을 이제 기억해야 뒤에서 문제를 풀 때는 각각의 이 명칭과 그리고 관련된 이 각각의 길이를 우리가 계산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명칭은 요 약자로 이렇게 명칭은 기억을 해야 되고, 이 명칭이 각각 무엇을 지칭하는 것인지, 무엇을 이렇게 어떠한 부위를 이렇게 가리키는 용어인지 요거는 아셔야 되겠죠. 자, 요거는 이제 지우고. 자, 그래서 마이오신 필라멘트, 액틴 필라멘트로 구조가 이루어져 있고, 얘네들은 서로 이렇게 겹쳐져 있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다. 각각의 명칭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골격근이 수축할 때는 어떠한 원리로 수축이 되는가? 수축이 될 때는 이 근육 마디가, 이 마디 길이가 이렇게 있다면 이 마디 길이가 이렇게 짧아집니다. 근육 마디의 길이가 짧아져요. 그래서 근육 전체적으로 수축이 일어나는 거거든. 수축이 일어나는 것. 자, 근데 이 수축이 일어나는 원리는 여기 보면 활주설이라고 해서 액틴 필라멘트와 그 다음에 마이오신 필라멘트 이게 겹쳐져 있잖아요. 이 겹쳐져 있는 부분, 이제 이 부분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겹쳐진다. 무슨 말이냐? 이 액틴 필라멘트가 마이오신 사이로 더 미끄러져 들어간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겹쳐 있는 부분의 길이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 겹쳐진 것이 이 액틴 필라멘트가 마이오신 사이로 이렇게 더 겹쳐져 들어가는, 미끄러져 들어가는 이러한 양상으로 근육의 수축이 일어나게 된다. 자, 되겠죠? 이것을 활주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뒤에 그림. 자, 요 그림으로 보면 우리 근육 원섬유 마디, 자, 여기 G선 여기 이렇게 있고요. 여기도 역시 G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I대는 액틴만 있는 곳이 I대. 자, 그러니까 I대는 근육 원섬유 마디와 마디를 걸쳐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죠. I대는. 그리고 A대는 마이오신 필라멘트 이 길이. 자, 그러면 수축 근육 원섬유 마디가 이렇게 있고, 이 마디가 이렇게 있는데, 수축할 때는 이제 수축이 일어날 때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겹쳐진 부위가 늘어난다. 쭉 미끄러져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미끄러져 들어가면서 겹쳐진 부위의 길이가 늘어나게 되고, 전체적으로 원섬유 마디의 길이는 짧아지게 된다. 그쵸? 이렇게 짧아지게 된다. 지금 여기 그림에는 근육 원섬유 마디를 2개 그려 놓았어요. 2개의 근육 원섬유 마디를 그려 놓았고, 이것이 수축하면 전체적으로 길이가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다. 자,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이제 보면 자, 요 길이와 요 길이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그런데 여기 I대 볼까요? A대는 마이오신 필라멘트 길이 자체예요. 그러니까 필라멘트라고 하는 이 구조물의 길이 자체는 변하지 않겠죠. 그쵸? 자,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수축이 일어나게 되면 중간에 있던 이 H대죠, 여기가.
여기 액틴 필라멘트와 액틴 필라멘트 사이, 그래서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존재하고 있는 이 부분이 H대잖아요. 그쵸? H대. 자, 이 부분의 길이는 수축이 일어나면서 짧아지게 됩니다. 액틴과 액틴이 이렇게 미끄러져 더 들어오니까 가까워지겠지. 자, 여기는 액틴과 여기는 액틴이 가까워지니까 H대의 길이는 여기에서 이만큼이었던 길이가 이만큼으로 H대가 줄어들죠. 자, 그 얘기는 이 A대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 마이오신 필라멘트 길이 자체인데, 자, 구성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H대도 여기 A대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마이오신과 액틴이 겹쳐져 있는 부분도 역시 A대에 포함이 되죠. 자, 그랬을 때 수축이 일어나게 되면 A대 길이 자체는 변함이 없는데 이 H대의 길이는 짧아져요. 그죠? 가까워지니까 여기 길이가 짧아지잖아. 자, 그러면 원래 변함없는 이 A대 길이에서 H대는 짧아졌어. 그러면 서로 겹쳐져 있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렇죠. 늘어나죠. 길어지죠. 근데 길어지는데 자, 이 길어지는 그 정도가 H대가 줄어든 길이만큼 늘어나게 된다. 그죠? 길이가 증가하게 된다. 그죠? H대가 요만큼 줄어들었을 때 A대 전체 길이는 변함이 없으니까 자, 겹쳐져 있는 이 부분의 길이가 이 줄어든 H대가 줄어든 길이만큼 겹친 부위의 길이가 증가하게 되겠다. 자, 이게 기본 이제 원리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아래쪽에서 각각의 이제 길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수축이 일어날 때 길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계산을 할 거예요. 자, 근수축이 이제 너무 강하게 일어나면 이게 액틴과 액틴 사이 H대잖아요. H대 사라지기도 한다. 그러니까 액틴과 액틴이 아예 만나버리는 자, 이러한 수축이 일어나기도 한다. 자, 되겠죠? 자, 근수축의 에너지1. 자, 에너지1은 뭐냐? 우리 생명활동의 기본 에너지 어디서 뭘로 써요? ATP로 쓰죠. 에너지 화폐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육 원섬유가 수축할 때 ATP를 사용한다. 자, 그래서 ATP를 사용해서 AT가 분해되면서 방출되는 에너지, 우리 이것처럼 알고 있잖아요. ATP가 ADP와 무기인산으로 분해되면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근수축에 사용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 ATP의 이 에너지를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근육 수축에 이용하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액틴 필라멘트가 마이오신과 마이오신 사이에 얘가 미끄러져 들어가는 데에 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액틴이 이렇게 마이오신과 마이오신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액틴과 액틴 얘네들 사이가 이렇게 가까워지잖아. 그쵸? 자, 그래서 이렇게 미끄러져 들어가는 데에 ATP의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근육에서 ATP는 어떻게 이제 만들어지는가? 야, 여기에 보면 크레아틴 인산이라고 하는 이러한 물질이 보이고 있습니다. 크레아틴. 자, 크레아틴 인산, 크레아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의 이제 크레아틴 같은 경우에는 아미노산과 유사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유사 아미노산 이렇게 부르거든요. 자, 그래서 얘는 간이나 콩팥 여기에서 직접 이제 우리가 합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족하면 뭐 이제 음식물로서도 섭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아틴 이게 이제 우리 간이나 콩팥에서 이제 우리 합성을 하는 물질이고 이 크레아틴에 인산을 붙인 물질이 크레아틴 인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레아틴 인산이라고 하는 것은 크레아틴 인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근육세포에 많이 저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육이 수축할 때 ATP가 필요하죠. 그래서 크레아틴 인산을 많이 저장하고 있다가 자, 이 ADP와 무기인산에다가 지가 붙이고 있던 인산을 띄워주는 거야. 그래서 지는 크레아틴이 되고 지가 붙이고 있던 인산을 이 ADP에다 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사실 이 그림에 이제 여기 ADP에다가 지가 붙이고 있던 인산을 줘가지고 ATP를 만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ATP를 만들고 이것을 근육 수축에 사용하는 거지. ATP가 만들어지면 ATP는 다시 ADP와 무기인산으로 이렇게 분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두 개로 분해가 되고 이 분해되는 과정에 방출되는 에너지를 근육 수축에 사용한다. 자, 그래서 크레아틴 인산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근육 세포에 보통 저장을 하고 있는데, 자, 근육 수축을 많이 해요. 우리가 운동을 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저장하고 있던 크레아틴 인산을 다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할까요? 그쵸? 세포 호흡을 통해서, 근육 세포의 세포 호흡을 통해서 ATP를 우리가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ATP를 세포 호흡으로서 만들어서 다시 만들어진 ATP를 근육 수축에 사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세포 호흡을 통해서 ATP를 만들어내는 것은 사실 속도가 이제 좀 느리겠죠. 그래서 빨리빨리 ATP를 공급하기 위해서 평소에는 근육세포에 크레아틴 인산을 이렇게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빠르게 생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ATP를. 자, 근데 이제 이걸 다 쓰면 세포 호흡을 통해서 공급한다. 자, 이러한 세포호흡을 통해서 ATP를 공급하는데 평소에는 이제 우리가 산소를 통해서 유기호흡을 합니다. 산소를 이용하는 세포호흡을 유기호흡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굉장히 효율적으로 끝까지 분해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세포호흡에 사용하는 자, 대부분의 이제 에너지원은 포도당을 사용하죠. 그래서 포도당은 세포호흡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우리의 지방산이나 아미노산 같은 경우, 자, 지방이나 아미노산, 단백질도 우리 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단백질의 분해산물 아미노산, 그 다음에 지방의 분해산물 지방산. 자, 얘네들은 이 세포호흡의 이제 과정이 쭈루루룩 있다면 아미노산이나 지방산은 이 중간 단계로 껴 들어가서 세포호흡을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이해되나요? 포도당은 이 세포호흡의 첫 단계부터 쭉 시작하는 거고, 아미노산이나 지방산은 세포호흡이 진행되는 요 과정 중간으로 끼어 들어가서 과정을 마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CO2까지 분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산소를 이용하게 되면 세포호흡이 CO2까지 분해하는 이 분해가 이제 세포호흡이 끝까지 일어나게 되고 ATP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냅니다. 근데 우리가 운동을 이제 많이 하게 되면 여기 보세요. 이제 여기 오른쪽에 젖산발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계속 이렇게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이제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산소가 부족한 골격, 그러니까 산소 공급이 계속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 그래서 산소가 부족한 골격근에는 이제 세포호흡이 끝까지 CO2까지 분해되는 포도당은 CO2까지 분해하는 끝까지 일어나지 않고 젖산 발효를 해서 이 중간 단계 젖산까지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젖산까지만 만들어내고 이제 ATP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산소를 이용하는 유기호흡보다 ATP를 만들어내는 양이 적어요. 자, 그리고 이 젖산이 쌓이게 되면, 젖산이 만들어지겠죠. 젖산이 쌓이게 되면 이게 피로물질로서 작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근육이 피로해지고 아파요. 이게 이제 젖산이 피로물질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이렇게 요 정도로만 정리하시면 되고, 여기 이제 세포호흡 요 과정, 에너지 공급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자, 요 부분 정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마지막 요 부분, 자, 근수축시의 각 부분의 길이, 이것을 계산하는 문제가 수능에 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많이 출제가 되는데, 자, 요 길이를 구하는 것, 원리만 여러분 한번 잡아 놓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차근차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표는요, 시점 A일 때 X의 길이, X가 뭐냐, 여기 보니까 뭡니까? 그렇죠. 근육 원섬유, 자꾸 움직여요. 자, 근육 원섬유 마디입니다. 자, 근육 원섬유 마디. 근육 원섬유 마디. 입에 붙여 놓으셔야 돼요. 근육 원섬유 마디. X 근육 원섬유 마디. 자, 이 X의 길이가 A 시점에는 3 마이크로미터다. 근데 시점 B에서는 2.2 마이크로미터다. 어떻게 됐어요? 근육 원섬유의 길이가 짧아졌죠? 짧아졌다는 건
시점 A에서 B로 가면서 뭐가 일어났다는 거냐? 그렇죠. 수축이 일어난 겁니다. 수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X의 길이, 근육 원섬유 마디의 길이가 이렇게 짧아졌습니다. 자, 짧아졌는데 얼만큼 짧아졌어요? 3.0에서 2.2니까 0.8만큼 짧아졌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x의 길이가 3.0에서 자 어떻게 그렇죠 2.2로 짧아졌다. 0.8을 2.2로 짧아져서 0.8 총 0.8 길이가 짧아졌다. 자 그러면 여기에 기역, 니은, 디귿 이 각각의 부위에 대해서 길이를 구해봐라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자 먼저 이제 주어진 것 x의 구조이다. 기역은 액틴만 있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그쵸? 아이대의 일부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대는 요쪽에 있는 근육 원섬유 마디에도 이 밝은 부분, 기역 부분이 또 요쪽에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전체가 아이대거든요. 그래서 아이대의 일부가 여기 바로 기역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만 있는 부위다? 그렇죠. 액틴만 있는 부위다. 자, 그 다음에 니은은 무슨 부위예요? 액틴과 여기 중간에 진한색, 굵은색 마이오신. 마이오신과 액틴이 서로 겹쳐진 부분. 그죠? 자, 그 다음에 디귿은 뭡니까? 그렇죠. 마이오신만 있는 부분 뭐예요? H대. 그죠? H대. 마이오신만 있는 부분. 자, 그럼 이제 각각의 길이. 자, 기역과 니은의 합은 1이다. 기역과 니은의 합은 1이다. 1.0이다. 자, 기역과 니은의 합은 잘 보세요. 액틴 필라멘트 길이 자체입니다. 그쵸?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 자체니까 얘는 수축이 일어나더라도 이 기역과 니은의 합 1.0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각각 필라멘트들의 값, 변하지 않는 값을 기준으로 항상 계산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먼저 기억을 이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는 1.6이다.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뭡니까? 그쵸? 이만큼이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지? 이게 뭐야? 그렇죠. A대. 그죠? 자, A대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 이 길이가 얼마래요? 1.6이래요. 그러니까 이 1.6이라는 마이오신 필라멘트 길이도 역시 수축할 때 안 변하겠죠. 변하지 않는 거.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 전체. 그죠? 그리고 기역과 니은의 합이 이 액틴 필라멘트 요 길이. 자, 이것도 변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이 길이와 이 길이를 주었습니다. 자, x는 좌우 대칭이다 라고 하는 말은 이 중앙에 이렇게 선이 있는 거, 이게 무슨 선이죠? 그렇죠. m선이죠. 자, m선을 기준으로 양쪽이 대칭 구조다 같다. 그러니까 x 근육 원섬유 마디 전체에 딱 중앙에 m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좌우 대칭. 자, 이렇게 됩니다. 수축이 일어날 때도 당연히 좌우 대칭으로 똑같이 양쪽이 똑같이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길이. 자, 일단 A 시점입니다. A 시점 빨간색으로 할게요. A 시점은 이제 빨간색. 근육 원섬유의 길이 3.0이다. 기역 니은의 합은 1.0이다. 그 다음에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는 1.6이다. 됐습니까? 자, 그럼 각각 기역 니은 디귿의 길이를 구해봅시다. 언제? A 시점에. 자, 먼저 기역을 구해볼까요? 자, 기역의 길이 얼마일까요? 자, 전체의 길이는 3이고요. 중앙에 이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가 1.6이야. 그러면 여기하고 요 부분이 남지. 자, 1.6, 3.0에서 1.6을 뺀 나머지가 요 부분과 요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중에 절반이 기역이지. 그러니까 기역, 여기도 기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을 빼면 얼마가 됩니까? 1.4가 되죠. 1.4의 절반. 왜?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자, 그럼 1.4의 절반이니까 기역은 얼마? 그렇죠. 0.7이 되겠다. 맞아요? 자, 0.7이 되고 이거 이제 지우고. 자, 그 다음에 1.0에서 기역이 0.7이니까 겹쳐있는 니은의 부분은 길이가 얼마? 그렇죠. 0.3. 자, 그 다음에 디귿 H대의 길이 구해볼까요? H대의 길이 어떻게 구하면 돼요? 전체 3.0인데 기역과 니은의 합이 1.0이잖아요. 1이잖아요. 그럼 이쪽도 역시 1.0 되겠죠?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네요. 1.0. 그러면 2를 빼니까 3에서 2를 빼니까 디귿의 길이는 그쵸? 1.0이 되겠다.
되겠죠? 자, 그럼 이제 B시점으로 가겠습니다. B시점. B시점은 파란색으로 해봅시다. 자, B시점은 X의 길이는 2.2로 줄었습니다. 2.2로 줄었어요. 자, 전체의 길이가 2.2로 줄었고요. 그런데 여기 중간에 여기 마이오신 필라멘트 1.6의 길이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러니까 2.2에서 1.6을 빼면 0.6이잖아요. 자, 0.6이 여기와 여기의 길이잖아. 그러니까 그 중에 절반, 기역의 길이는 0.6의 절반, 0.3. 그쵸? 언제야? 지금은 B시점. 자, 그러면 여기 1. 기역과 니은의 합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지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 1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럼 기역의 길이가 0.3이니까 니은의 길이는 얼마야? 그렇죠. 0.7. 됐죠? 자, 그 다음에 전체 근육 원섬유 마디의 길이가 2.2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기역과 니은의 합 이 길이 이거 뭐야?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지 1.0 안 변한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도 1.0 여기도 1.0이니까 2를 빼야 돼요. 그죠? 전체 근육 원섬유 마디 2.2에서 2를 빼니까 얼마야? 그렇지. 디귿의 길이는 0.2. 자, 기니디의 길이를 A시점, B시점 나누어서 구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 무슨 이제 결론을 낼 수 있느냐? 자, 근육 원섬유 마디, 근육이 수축할 때, A에서 B로 수축할 때 3.0에서 2.2로 전체 근육 원섬유 마디 전체 길이가 3.0에서 2.2로 얼만큼 줄었어요? 0.8만큼 줄었죠. 자, 그럼 일단 H대인 디귿부터 볼까요? 디귿의 길이 원래 1이었는데 0.2로 줄었네요. 여기도 역시 그쵸 0.8만큼. 그러니까 뭘 할 수 있어? 근육 원섬유 마디 전체가 줄어든 길이가 수축할 때 줄어든 길이가 이 디귿의 길이가 줄어든 것과 서로 같다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 지선과 지선을 이렇게 가운데로 밀면서 수축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수축해요. 그러면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는 변함이 없고 디귿의 길이만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디귿의 길이는 수축한 0.8만큼 여기도 역시 0.8만큼 줄어든다. 자, 이 관계 아시겠죠? 자, 그러면 기역은 어떻게 된가 볼까요? 자, 수축하는 동안 0.8만큼 줄었잖아요. 근데 여기 기역의 길이는 원래 A일 때 0.7이었지. 0.7에서 0.3으로 줄었어요. 얼만큼 줄었어요? 그렇죠. 0.4만큼 줄었어요. 뭘 할 수 있어? 전체 수축한 짧아진 길이 0.8의 절반만큼 줄었죠. 왜 그럴까? 이쪽에서도 0.4만큼 줄어드니까 여기서 0.4, 여기서 0.4 줄어들어야 전체 0.8이 줄어든 거니까 그렇죠. 자, 이것을 니은까지 하고 자, 다음 얘기할게요. 자, 니은의 길이는 볼까요? 0.3이었던 게 0.7로 이번에는 수축할 때 어떻게 돼서 증가했지? 얼만큼? 0.4만큼. 겹쳐있는 부분은 당연히 증가하는 거예요. 근육이 수축할 때. 그죠? 근육이 수축할 때 미끄러져 들어가면서 서로가 더 많이 겹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겹친 길이는 증가해. 증가했는데 얼만큼? 0.4만큼. 자, 왜 그렇겠어? 전체 0.8만큼 감소하지. 자, 0.8만큼 감소하는 게 이 겹쳐있는 부분, 겹친 부분이 증가하는 거잖아요. 감소하는 만큼 증가하잖아. 근데 여기에서도 0.4만큼 증가하고 여기에서도 0.4만큼 증가하니까 각각 절반씩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0.3에서 0.7로 0.4. 자, 절반. 전체 짧아진 길이의 절반만큼 증가한다. 되시겠죠? 그래서 기니디 각각의 길이가 수축할 때 자, 어떻게 계산하는지 자, 계산하는 방법 살펴보았고 그리고 얘네들은 전체 짧아진 길이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됐는지 자, 그거 살펴보았어요. 자, 그럼 이제 다시 또 지우고 자, 줄어들 때 수축이 일어날 때 자, 여기 보면 요번 이 액틴 필라멘트만 봅시다. 액틴 필라멘트만 있다고 생각하고 봅시다. 여기 마이오신은 안 보인다고 생각해 봐봐요. 자, 액틴만 있다고 봅시다. 그랬을 때 지선과 지선이 이렇게 이제 미끄러져 들어오면서 수축하죠. 이렇게 수축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만큼 수축합니다. 자, 그리고 액틴 필라멘트만 지금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 사이는 바로 H대입니다. 그죠?
자, 수축합니다. 수축해서 들어왔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액틴 필라멘트가 이렇게 있을 텐데,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는 수축을 하더라도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러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짧아진 길이, 이것은 이 H대가 줄어드는 만큼, 이 H대가 짧아지는 만큼 전체 근육이 수축하는 거죠. 관계 알겠죠? 수축하는 것, 그러니까 액틴 필라멘트 전체 길이는 변하지 않고 액틴 필라멘트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수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H대의 길이가 줄어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의 지선과 그리고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보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공간이 이렇게 있다고. 자, 그럼 지선이 또 가까워지면서 수축합니다. X의 길이는 수축하죠. 자, 이렇게 양쪽에서 오면서 수축을 하는데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지금 보이는 거야.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하지. 자, 그러니까 이 전체 수축하는 길이는 어때? 여기 요 거리가 짧아지면서 지선이 이렇게 다가오잖아. 지선이 여기 다가오지. 마이오신 그대로 있는데 지선이 다가와. 그러니까 이 사이의 거리가 짧아지는 만큼 우리의 근육 원섬유 마디가 짧아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근육 원섬유 마디의 길이가 짧아지는 이제 그 길이는 어때? 지선이 이렇게 다가오면서 요 사이의 거리가 짧아지는 만큼 짧아진다. 관계 알겠나요? 그죠? 그래서 자기가 변하지 않는 기준을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 이건 이제 문제가 나올 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걸 정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마이오신을 기준으로 잡고 계산을 해줘도 되고, 자, 또는 아까처럼 뭐예요? 여기 액틴 필라멘트만 보인다 생각하고 얘를 기준으로 잡고 변하지 않는 얘를 기준으로 잡고 자 구해줘도 된다. 그때 구해야 되는 그 상황에 따라서 편한 걸로 잡으면 됩니다. 되시겠죠? 지금 하려는 얘기가 무엇인지. 그래서 조금 전에 구했던 각각 A 시점과 B 시점의 기니디의 길이를 구한 것이 여기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설명. 자,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잠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52페이지에 여기 근육의 종류가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자, 요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근육에는 우리가 지금 방금 배운 골격근. 자, 이 골격근은 가로 무늬가 있어요. 가로 무늬 뭐야? 왜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가로 무늬 액틴 필라멘트,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규칙적으로 이렇게 배열하면서 가로 무늬를 만들게 돼요. 가로 무늬. 그죠? 자, 그래서 이 골격근 이런 근육을 가로 무늬가 있다 해서 가로 무늬근 이렇게 불러요. 자, 그리고 골격근 이제 또는 심장근도 역시 가로 무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무늬근. 근데 이 심장근을 제외한 나머지 내장에 있는 내장 근육은 가로 무늬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규칙하게 섬유들이 배열이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가로 무늬가 없어. 이런 건 민무늬근. 가로 무늬가 없어. 민무늬근 이렇게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우리의 골격근은 의식적으로 조절이 가능하다. 이게 뭔 소리야?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걸 수익은 나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다. 수익은. 자, 근데 우리가 심장 근육이나 내장 근육을 내 맘대로 조절할 수 있어요? 지금 심장 근육을 내 맘대로 수축시킬 수 있어? 안 되지. 그래서 이런 건 내 의지대로 안 된다 해서 불수익은 이렇게 부릅니다. 근육의 종류. 자, 이렇게 여기 이제 설명이 나와 있었으니까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근육의 수축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했고요. 자, 우리의 시험 문제는 보통 이렇게 이제 길이를 계산하는 이러한 문제가 출제되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자, 뒤에 나오는 문제는 숙제로 안 낼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물질대사와 건강 저번에 숙제 냈던 것까지만 숙제로 풀어오면 되고요. 이 자극의 전달에 나와 있는 문제는 나와 이제 같이 좀 풀고 설명 듣고 이런 식으로 다음 주에 등교하면 그렇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시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았습니다.